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생 할 수 있는 강력한 루틴 만들기 66일 습관혁명, 지은이는 김준한, 발행은 이지퍼블리싱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66일에 거쳐 바뀐 자신의 습관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았으며 37년 직장 생활에서 겪은 성공담과 실패담을 통해 이 5가지 습관혁명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기 개발의 묘미를 접하는 것도 이 책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저자가 들려주는 자기 개발을 통한 삶의 재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 2막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독서와 운동으로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는데요. 58세의 나이에 2년 동안 500여 권을 읽고 책에서 만난 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66일 습관혁명인 삶의 기술을 독서, 운동, 관계, 의식, 쓰기 등 5가지 습관혁명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몸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66일만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66일은 인생을 변화시켜줄 강력한 습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제안하는 5가지 습관을 66일만 한다면 당신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66일이 좋은 습관을 뿌리내리게 한다. 당신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적이 있는가? 영국의 런던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66일 동안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천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했다. 우리 뇌의 바깥쪽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 뇌의 중간부에 해당하는 변형계는 동물적 사고를 한다. 동물적 사고를 하는 뇌는 재미없고 지겨운 것은 딱 질색이다. 계획을 세우고 4일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중간부인 변형계의 통제를 받았다. 살이 찌는 사람 역시 변형계의 통제를 받아 절제하지 못하고 먹은 결과다. 동물형 뇌가 부담을 느껴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면 66일 동안에 누구나 중간 목표를 쪼갠 작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66일 동안 당신의 뇌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실천해 나가라. 취업 준비, 영어 공부, 자격증 시험 준비, 글쓰기,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목표를 정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라. 좋은 습관은 가치 있는 작은 것의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성공자와 패배자를 가른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실패를 반복하다 인생을 마감한다. 좋은 습관은 당신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소소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 작은 습관은 당신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서서히 파도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육사생도 1학년 생활, 격려 자세와 보행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해 나의 영혼과 심장의 주인이 아닌 객으로 살았다. 그 황금 같은 청춘의 나이에 나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
시간만 보내자는 동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당신이 66일 동안만 당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목표를 정하여 반복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습관은 자동적으로 형성되고 이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습관은 당신의 심장을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당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을 개선하며 당신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탄탄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서 완전하게 달라진다고 했다. 당신의 습관은 천성을 완전하게 달라지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풀린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한 사람이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즉,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거나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정하고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조금씩 실천하면서 순간순간 성취의 기쁨을 맛보라. 이것이 보통 사람인 당신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하면 50%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시작만 해도 50%를 달성하는 것인데 66일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신은 90% 성공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목표도 66일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66일만 당신의 꿈을 실현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뇌를 잘 이용하라. 뇌를 잘 이용하면 아군 세로토닌과 증원군, 도파민 호르몬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66일만 하면 90% 성공인 이유가 있다. 66일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자신감이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66일을 잘 지켜낸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66일은 당신 최대의 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게 한다. 당신 인생에서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도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바로 당신 때문이다. 자신의 게으른 두뇌 변형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의 내외에 해당하는 변형계가 당신을 의지력이 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66일은 자신과 싸움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시간이자 당신 뇌의 변형계가 당신에게 무릎 꿇는 날이다. 66일을 버틴다면 그 다음 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첫날이 될 것이다. 당신이 목표하는 고지를 점령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66일은 당신을 계획 파괴자가 아닌 계획 실천자가 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어떤 계획이든지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계획 실천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만약 계획한 목표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로 바꿔라. 당신의 시간은 유한함으로 잘못 설정한 목표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66일은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부동산 투자에서 종잣돈과 같다.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종잣돈은 작은 목표의 달성과 같다. 작은 목표 달성이 모여서 큰 목표 달성이 된다. 당장 가슴이 시키는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시작하기 전까지가 길 뿐 시작하면 50% 달성이고 66일이면 90% 성공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남들이 하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신은 당신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건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고 했다. 그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당신도 당신의 꿈을 이룰 목표를 향해 딱 한 발을 내딛는 도전을 한다면 50%의 성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반환점인 66일을 견디면 90%의 성공이다. 도전하라. 그리고 66일을 견디어내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 목표를 잘못 선정하여 추진하면 돈, 에너지, 시간이 과도하게 낭비되어 파산을 경험할 수도 있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반면 중간 목표를 잘 선정하여 추진하면 당신의 꿈을 달성하는데 힘과 기운을 주고 또 다른 중간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승리자가 되게 한다. 중간 목표는 주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강인한 의지력으로 달성해야 한다. 최종 목표 완수를 위해 중간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라. 중간 목표의 달성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중간 목표를 이루고 싶은 당신 꿈의 발판이 되는 것으로 정하라.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나 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 목표를 당장 만들어라.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중간 목표를 다시 나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된다. 그레드 레이드 기업인 자신이 설정한 중간 목표가 66일 동안 달성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쪼개야 한다. 달성하기가 어렵고 부담이 되는 중간 목표를 쪼개지 않고 계속 추진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담되는 중간 목표도 쪼개면 만만해 보이는 최소 목표로 바뀐다. 만만한 최소 목표를 66일 동안 달성하기만 하면 다음에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최소 목표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1994년 3월 우리 중대는 상급 부대로부터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부지 조성 공사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는 중대원 100여 명과 함께 음성 꽃동네에 베이스 캠프를 쳤다. 공사기간 8개월인 사랑의 연수원 부지 조성은 세 개의 산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산 하나를 잘라서 평평하게 만들고 잘라낸 중앙 산에서 나온 돌덩이와 흙은 좌우측 계곡을 메워서 큰 부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8개월 동안 산 하나를 자르는 것을 중간 목표로 정했다. 그 중간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할 수가 없어 다시 중간 목표를 4개로 쪼갰다. 4개의 최소 목표는 산의 벌목 작업, 산의 정면 절토, 산의 좌측면 절토, 산의 우측면을 절토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정했다. 4개의 최소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중대가 보유한 병력과 차량,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운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기진작 활동, 충분한 휴식이 중요했다. 산 하나를 자르를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병사들은 지겹고 힘들어서 나태해지기 쉬운데 이때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모든 인원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15톤 덤프트럭 15대가 돌과 바위를 운반해서 계곡을 메우고 또 메우기를 수천 번 반복한 끝에 계곡을 완전히 메웠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중대는 1994년 12월 사랑의 연수원 부지조성 공사의 중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중간 목표를 쪼개서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만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실천하다 보면 중간 목표, 큰 목표, 그리고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적잖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답을 찾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100%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실수해서 틀리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한 문제 때문에 학교가 달라지고 전공이 달라진다. 내가 육군대학에서 참모학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자신감에 쌓여 한참 풀다가 데이터 값이 틀린다는 것을 시험 시작 30분이 지나서야 알았다. 데이터 값을 제대로 입력해서 다시 풀 시간이 없었다. 그날 시험을 망치고 자책을 했다. 이 한 과목 때문에 진급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육군대학 성적이 수직 하강했다.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시험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 아는 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 실수로 틀려서 1년을 더 공부해야 한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정성을 다해 시험 준비했으면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풀고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제를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건성으로 문제를 읽으면 고생문이 더 크게 열린다. 짧은 인생, 고생할 시간을 줄여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똑바로 읽고 통찰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남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물론 먼저 시작했는데도 빠르게 추격해오는 능력자도 있다. 자가용 타고 먼저 출발했는데 비행기 타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먼저 준비하고 먼저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남보다 빨리 꿈을 이룰 수 있다. 책을 읽고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책 100권을 읽는 것을 중간 목표로 정한 사람은 중간 목표를 쪼갠 최소 목표를 한 달에 9권으로 정하면 된다. 매일 책 3분의 1권을 읽으면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뇌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실행하려 할 것이다. 건강을 위해 체중을 1년에 5kg 감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중간 목표를 월 0.4kg을 감량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정할 수 있다. 중간 목표를 쪼갠 최소 목표는 매일 13g을 빼면 달성할 수 있다. 하루에 13g의 살을 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매일 밥 한 숟가락 줄이기, 군것질 안 하기, 잠자기 전 음식 먹지 않기, 음주량 줄이기, 출퇴근 시 걷기 운동 등을 실천하면 된다. 당신이 뇌가 부담스러워하는 중간 목표도 쪼개면 뇌가 만만하게 보는 작은 목표가 된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뇌가 성취감을 느끼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다른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며 어느 순간 중간 목표가 달성된다. 해외 파병 후 다음 계급으로 진출을 위해 보직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진급된 첫 해에는 다른 장교들의 진급을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보직에서 명예의거 임무를
수행했다. 1년 동안 후배 장교들의 진급을 위해 기여를 했다. 다음 해에도 새로운 후배 장교들의 진급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로 가슴의 통증이 느껴졌다. 어떻게든 다음 계급 진급을 위해 평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프리카에 파병되어 있는 사라 의무부대 부대장 보직을 지원했다. 영어 인터뷰 등 면접은 잘했지만 나보다 여러모로 우수한 장교가 선발되었다. 대대장 보직이라도 지방도시 근처에서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으나 이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그 자리는 더 적합한 장교가 가야 한다고 담당자가 말했다.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장의 통증은 더 심해졌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한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은 떨어지지 않았다. 인사 실무자의 결정대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네라는 곳인 인제 원통으로 2006년에 대대장 보직을 받았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귀국 후 참을 수 없는 심장의 통증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심장검사를 받았다. 사타구니 사이의 혈관에 심장검사 장치를 집어넣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심장과 혈관은 이상이 없었다. 나는 심장 통증이 심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데 정상이라고 하니 우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 모두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승진과 진급,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 신이 주신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승진, 진급, 부, 성공은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평안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나에게 다가온 깨달음은 지난 25년 동안 모든 생각을 군대의 진급에만 고정시켜 놓고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몸이 망가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내 영혼과 몸의 완벽한 방관자였고 주인이 아니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다. 왜 그렇게 군대 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군대만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극심한 가슴 통증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내 영혼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몸은 가슴에 통증이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나이 60. 웃고 있는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의 반복이나 그래도 가슴 통증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권리가 나에게 있다. 스트레스로 가슴 통증이나 다른 질환을 야기하는 직업이라면 자신의 몸과 정신의 주인으로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연습이 없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픔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의했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5단계에서 의미하는 자아 실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즐기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말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나는 건설사업관리단의 단장이다. 기술인 1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고 건물 준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읽었던 책들의 도움으로 사랑, 인정, 칭찬, 덕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직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6일의 인생혁명을 실천하고 있다. 인생혁명이라 하면 거창한 것으로 들릴 것이다.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이 성경, 고전, 성현, 작가들의 책 속에 다 있다. 나와 나의 조직원인 기술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쁜 아집, 생각 등을 좋은 글로써 씻어내고 채워넣어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매일 아침 회의 때 사랑합니다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좋은 글을 읽고 생각을 한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
독서를 통해 당신의 인격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다. 독서는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여 좋은 인성을 갖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독서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독서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향기롭고 어여쁜 말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주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 책은 당신이 남의 험담을 못하게 하고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게 하며 남의 말에 경청하게 한다. 인간의 뇌는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뇌를 변화시키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나는 기술인들이 각자의 내면을 변화시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을 하는 좋은 인성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 사람의 간절함이 전체를 움직인다고 굳게 믿는다. 당신의 독서량은 만 권의 책을 읽으며 글을 쓰는 것도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두보 60년 인생 동안 내가 읽은 책은 600여 권이고 나의 독서량은 한 달 평균 40여 권이다. 2019년 한 해에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책 100여 권을 처음 읽을 때에는 요약하고 느낀 점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도 모른 채 읽었다. 그저 읽기만 했다. 이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 인생의 나침반이 될 내용들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노트만 훑어봐도 읽었던 책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코로나19 전에는 주로 서점에서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나 집에서 주로 읽는 편이다. 독서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독서는 나의 고민과 잡념을 줄여주었고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책은 나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정직, 용기, 기쁨, 깨달음의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주고 있다. 2019년 서울 인근의 한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도서관이 독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놀랐고 일과가 끝난 후에 많은 병사들이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2002년, 2013년에 미군 부대에 근무할 때 미 8군 도서관과 미 2사단 도서관에서 미군 병사들이 독서하던 모습과 지금의 우리 병사들이 독서하는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2021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포함되었다. 이제 독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일과 시간에는 전쟁 준비를 위해 내실 있게 훈련하고 일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지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혜를 깨우친다면 더 이상 군대 생활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창조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자본가는 지식 노동자라고 했다. 당신 수준에 맞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먼저 읽어라. 계속해서 독서 영역을 확장하라. 영역이 다른 책을 일정 기간 집중하고 읽고 나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잡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지식 노동자도 잡종이 대세다. 잡종 지식 노동자가 더 크게 성공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독서량은 10권, 100권, 1000권, 1만 권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당신에게 최애 운동 하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운동 시 뇌의 혈류량이 크게 증가하고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를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무너뜨리는 외부 자극에 대해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도록 해마를 활성화한다. 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해마 신경세포를 물리적으로 손상시켜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 기능을 수행하며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진 활동을 통제한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서, 글쓰기,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체력 저하는 잦은 피로 유발과 함께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며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 셋째,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삶의 활력이 있을 때 생긴다. 내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중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진급이 되지 않았고 난 내 인생의 활력과 의욕을 상실해 인생 패배자가 된 느낌을 받았다. 신체가 허약하여 기력이 없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추진력도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삶의 활력과 의욕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의지력을 키워준다. 일본의 소설가 하루키는 10km 달리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정말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난 하루키의 꾸준한 운동이 그의 의지력을 키웠고 일본 최고의 소설가가 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의지력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 의지력을 키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이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10km 완전 군장 구보는 나의 의지력을 보통 수준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소대장 시절 소대원과 매일 실시했던 3km 구보와 태권도 그리고 중대장, 대대장 시절 병사들과 했던 축구는 나의 게으름을 없애고 의지력을 키웠으며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참고 버틸 수 있게 해줬다. 당신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당신의 약한 마음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의지력으로 인생에서 성공을 하나하나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최애 운동이 없다면 만들어라. 당신이 쉽게 할 수 있고 몸의 상태와 성격에 잘 맞는 운동으로 정하면 된다. 최애 운동은 당신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습관이 되는 것과 그 습관이 결국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에세이에 가까운 자기 개발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읽고 실천한다면 인간관계 의식 수준이 보통 이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김준환의 66일 습관혁명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66일 투자해요. 우리들의 눈부신 인생을 위해. 안녕.